자,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고1 9월 모의고사 인문지문부터 바로 해설합니다. 가달락에 우선 보니까 샤프츠베리라는 사람이 나와. 그럼 사람 나오면 체크해줘야 되잖아.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근대 미학의 기초를 마련한 인물이고 그의 미학은 초월적인, 이 말이 너무 중요하지. 신의 존재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 형이상학적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샤프츠베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신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 인문지문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옛날에는 어때? 인간 중심이 아니고 신 중심이었잖아. 그래서 이 신 중심이라는 말하고 연결되는 게 어떤 거냐면 형이 상학적이라는 거야. 우리 형이 상학의 반대말이 뭔지 알고 있지? 형이 하학이라는 거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사람은 형이 상학적인 거야. 그럼 다음 문장이 다 어때? 앞에 걸 다 뒷받침하고 있는 거잖아. 보니까 온 우주는 다 뭐다? 신의 피조물이야. 그리고 우주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때? 아름다운 거지. 왜냐면 다 형이 상학적인 거고, 그지?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미라는 것은 어떠냐면 대상 속에 실지하는 형식적인 성질로부터 기인을 한대. 우리 여기 되게 중요한 말 나와. 우리가 독해할 때도 있잖아. 내부에 자체적으로 있는 거냐? 아니면 외부에 있는 거냐?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 샤프츠베르는 어떤 생각이냐? 미라는 것은 대상 내부에 있다는 거야. 형식적인 거. 자, 이제 그 다음 문단. 샤프츠베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이제 또 무슨 말? 형이상학적이라는 말 나오지. 그럼 그 전제는 바로 뭐냐면 미의 위계성이라는 거야. 우리 위계가 뭔지 알잖아. 그지? 그래서 윗단계, 아랫단계,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누는 걸 뭐라 그래? 위계라 그러지.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하는 게 바로 뭐냐? 형이상학적인 전제가 바로 미의 위계성이야. 그는 대상이 갖고 있는 뭘 기준으로? 형성력을 기준으로 해서 미를 몇 등급으로 나눴냐? 3등급으로 나눴대. 그럼 일단 1단계. 그럼 당연히 뭐겠어? 신중심인 거니까 신이 가장 1단계야. 얘가 제일 높은 등급.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때? 신 다음에 이제 예술품 같은 걸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야?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이 그 다음 단계야. 2단계인 거야. 그지?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술품과 같이 어떤 거야? 이렇게 만들어진 물리적인 대상 있잖아. 요게 바로 3단계. 가장 낮은 등급인 거지. 이러니까 어때? 위계성인 거야. 그는 하위 등급은 있지 언제나 상위 등급으로부터 기인한대. 그러니까 항상 위의 등급이 더 중요한 거고 위로부터 밑으로 지금 오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물질보단 인간이 인간보단 신이 더 어때? 아름답다고 말했다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 이 문단까지 뭘 본 거냐? 이제 샤프츠베리의 베리의 생각이 갖고 있는 미의 어때? 위계성까지 지금 본 거야. 자, 그럼 이제 3문단입니다. 그렇다면 샤프츠베리는 미적 경험에 있어서 인간이 우리 어떻게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방법인 거야. 우리 인간은 어떻게 미를 감지하는 것이냐. 그럼 이제 물어봤으니까 답을 해줘야 되잖아. 그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이 있잖아. 신으로부터 받은 뭐가 있어? 자연적인 본능이 있대. 자, 우리 여기에다 형광펜 한번 해볼까? 잘 봐봐. 본능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얘는 선천적인 거야. 자, 우리 또 독해할 때 대립되는 구조 중에 뭐가 제일 잘 나오냐면 선천이냐 그리고 그 다음 어때? 후천이냐 이렇게 나누잖아. 그지? 그럼 선천이라는 것은 무슨 말하고 연결되는 거냐면 본능이라든가 본성이라든가 얘네들하고 연결돼. 처음부터 주어지는 거야. 자, 근데 후천적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경험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획득되는 게 바로 뭐야? 후천인 거지. 근데 지금 샤프츠베리는 뭐라고 했느냐? 이 취미라는 것은 어때? 선천적이라고 본 거야. 나중에 주어지는 게 아닌 거지. 그지? 그래서 이 취미에 대해서 나와. 미를 감각하는 하나의 독립적인 내감이자 미를 판단하는 능력이야.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 감각기관 통해서 어때? 맛하고 색깔 같은 것들을 즉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잖아. 그럼 그런 것처럼 취미라는 것도 어떤 거냐면 대상을 접하는 순간 뭐가 가능해? 즉각적으로 미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선생님이 어디다 밑줄 그었어? 즉각이란 말에다 밑줄 그었잖아. 이런 거 되게 안 중요한 말 같지? 근데 오히려 이런 말이 중요한 거야. 시간성과 관련된 말. 그지? 그게 즉각적인 거야. 그럼 전환되죠. 그런데 취미라는 것은 뭐냐? 자연적 본능이거든. 미리 주어진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생기냐면 그러면 신이 준 거라면 다 인간 모두에게 똑같이 줄 거 아니야. 그럼 인간 모두에게 똑같이 준 건데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사람마다 달라지거든. 미적 판단이라는 건. 그지? 그래서 달라질 수 있어. 그럼 도대체 다른 거 뭐 때문에 다른 거냐? 샤프츠베르는 그 이유를 뭐라고 했냐?
본능이라는 게 뭐 될 수 있다라고 한 거냐? 왜곡될 수 있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신이 인간에게 본능을 줄 때, 우리 취미라는 걸 줄 때 다 같이 똑같이 줘. 하지만 뭐에 따라서 후천적인 경험이나 교육이나 훈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될 수 있다는 거냐? 본능이라는 것은 왜곡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본능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어때? 이것 따라서 미적 판단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마다 문화권마다 달라질 수 있어. 상이할 수 있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나오죠? 취미라는 것 자체는 바로 뭐야? 본능이야.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새롭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뭐에 따라서 사회적인 영향에 따라서 발현되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어때? 후천적인 거. 그지? 취미 자체는 선천적으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얻는 거고, 근데 발현되는 양상이 다른 게 바로 후천적인 거야. 그럼 따라서 취미라는 게 어때?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선 당연히 뭐가 필요해? 교육이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럼 교육하고 개발이라는 건 다 어떤 거야? 후천적인 거. 그지? 자, 그리고 한편 취미의 반응이 아까 우리 요거 체크했었지. 어떻대? 즉각적이라는 거. 그럼 즉각적이라는 점은 있잖아. 미적 판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이익하고는 어떤 거래? 무관하다는 거래. 그럼 이익하고 무관하다라는 게 뭐냐? 이걸 무슨 관점 그 개념을 제시했냐? 무관심성이라고 했다는 거야. 근데 주의해야지. 무관심성이라고 하니까 뭔가 무신경하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무신경이 아니야. A가 아니라 B 구조 중요하죠? 무신경이 아니라 사적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뭐라 그랬대? 무관심이라 그랬대. 그러니까 내가 예술작품을 감상하면서 있잖아. 아, 이건 얼마짜리일 거야. 막 이런 게 아닌 거야. 내가 이거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팔아가지고 돈 벌 거야. 이런 게 아니야. 사적인 욕망, 돈 이런 걸로부터 지금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 그게 바로 무관심이야. 그래서 나오지 도구적 가치에 주목하거나 아니면 어때? 소유욕. 여기에서 벗어나서 있잖아.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미적 성질. 근데 그 미적 성질이 어때? 내재적이거든. 왜냐면 앞에서 샤프츠베리가 뭐라 그랬어? 그런 게 다 내재돼 있다고 봤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내재돼 있는 것이냐? 아니면 외재돼 있는 것이냐? 이 차이점이 되게 중요하다. 그지? 그래서 내재적 가치에 주목해야지만이 대상의 아름다움을 뭐 할 수 있다? 관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 여기까지가 바로 어때? 가달락, 샤프츠베리의 생각인 거지. 됐지? 자, 이제 우리 나달락으로 갈 겁니다. 나달락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가요. 자, 일단 나달락에 보니까 누가 나타나는 거냐? 존 듀이라는 사람이 나와. 그럼 이 사람은 뭐냐면 인간을 자연의 일부이자 환경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유기체라고 봤대. 그래서 경험의 주체인 인간은 있잖아. 환경과 같은 경험 대상에 적응할 뿐 아니라 결국 그 대상을 자신에게 뭐 시키기도 해? 적응시키기도 해. 그러면서 뭘 만들어내? 경험을 만들어낸대. 그지? 그래서 인간이 지금 어때? 경험의 주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거네. 그죠? 자, 이제 그 다음입니다. 계속 누구의 생각이 이어져요? 듀이의 생각이 이어지죠. 자, 그러면 이제 듀이는 또 뭐라고 했느냐? 어떤 경험의 시작으로부터 의도된 목적이 달성되는 완결에 이르기까지 경험을 이루는 행위들이 온전하게 이어지는 경험을 뭐라 그래? 걔보고 하나의 경험이라 그랬대. 그지?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있잖아. 긴밀하게 연결돼서 경험이 완결되잖아. 그럼 뭐가 돼? 하나로 통합된 단일체가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나의 경험이 단일체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질성이라는 걸로 우리가 뭐 돼 있기 때문이냐? 묶여있기 때문이래. 그럼 도대체 질성이 뭐냐? 뒤에 지금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지금 질성의 개념이 나오겠죠? 이건 어떤 거냐면 주체가 어떤 상황에서 직접 포착하는 거야. 그래서 경험 상황이 갖고 있는 이런 말이 중요한 거야. 고유해.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마다 되게 고유성을 갖고 있잖아. 그지? 우리 옛날 영화에도 보면 있잖아. 라면을 있잖아. 똑같은 라면을 먹는다고 해도 어떤 상황에서 먹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다른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 상황만이 갖고 있는 고유하고 독특한 성질, 그게 바로 질성인 거야. 그럼 가령 하고 어때? 가상의 상황을 예들어 주는 거지. 그지? 가족하고 식사를 했어? 그 식사의 지배적인 특징이 어때? 풍성함이었으면 걔가 바로 질성인 거야. 됐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또 어때요? 우아함이었으면 또 그게 바로 어때? 질성이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있잖아. 봐봐. 질성이라는 것은 앞에서 어때? 다 이렇게 파악하는 게 다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경험 주체가 경험 대상이랑 뭐한 결과? 상호작용한 결과. 그러기 때문에 같은 경험에 대해서도 어때? 주체마다 상이하게. 우리 상이라는 게 뭔 뜻인지 알죠? 서로 다르다는 뜻인 거야. 됐지? 자, 그래서 뒤에 생각의 이 문단의 포인트가 어떤 건지 알겠지? 하나의 경험으로 묶어주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냐? 질성이라는 게 있는 거고 이 질성이라는 게 바로 어때? 그 상황과 관련돼 있는 고유하고 독특한 성질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주체마다 경험이라는 것은 어때? 그 의미, 경험의 의미라고 하면 되겠지? 그것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아까 얘기했듯이 봐봐. 라면 먹을 때도 아까 어떻다고? 그 순간 나는 라면을 너무나 맛있게 먹었어. 하지만 어때? 다른 친구 입장에서는 뭔가 그 라면 먹는 순간에 다른 기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라면이 맛있게 안 느껴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거야.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문단입니다. 그리고 또한 뒤에는 있잖아. 예술이라는 것도 그럼 이제 앞에가 우리 어때? 예술 얘기가 나왔잖아. 그래서 뒤에도 바로 예술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의 경험이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했다는 거지. 그럼 이 하나의 경험이 되려면 창작자가, 그럼 창작자 입장에서 작품 창작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도 뭐의 입장에 서봐야 돼? 감상자 입장에 서봐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것은 자기 행위가, 왜냐면 창작을 했으면 감상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의도한 대로 봐줄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의도한 목적을 향해서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판단이 돼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행위를 선택해야 돼, 결정해야 돼. 그래서 작품을 완성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또한 뒤에는 창작자가 기술적 정교함이 아니라, 나오네. A가 아니라 B구조. 기술적 정교함이 아니라 자기 작품을 통해서 감상자가 어떤 경험을 갖게 될 것인가, 여기에 더 어때? 주목해야 된다. 그지? 자, 그럼 요 문단은 이거네. 뒤 입장에서는 창작자가 작품을 창작할 때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아니면 이렇게 지금 음악을 작곡을 했을 때 지금 감상자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내가 의도한 대로 될 것인가 하는 걸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는 뜻인 거야. 됐지? 자, 이제 마지막 문단. 한편 뒤에는 감상자의 미적 경험에서 자, 감상행위가 하나의 경험이 되려면 감상자도 그럼 글 이렇게 읽어야겠구나. 요 문단은 누구? 창작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요 문단은 어떤 거야? 감상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야. 그럼 감상자도 창작자가 작품을 실제로 만드는 행위에 견줄 만한 자기만의 경험을 창조해야 돼. 그래서 창작자도 자기 의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의도대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처럼 감상자 입장에서도 뭐냐면 연습이나 수련을 통해서 길러진 자기만의 관점과 관심에 따라서 작품을 감상해야 돼. 이거 읽으니까 앞에 뭐가 떠올라? 우리 가달락에 나타나 있는 샤프츠베리의 관점이랑 유사한 거 지금 보이죠? 그치? 거기에 나오잖아. 신이 인간에게 뭐는 다 줬어? 본능은 다 줬어. 하지만 본능이 왜곡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후천적으로 있잖아. 내 어떤 미적 안목이라든가 이런 걸 기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 그지? 이렇게 연결되죠? 따라서 뒤의 관점에서 예술작품과의 의미와 가치라는 건 뭐가 아니야? 고정이 아니다. 우리 이것도 진짜 중요한 건데 독해할 때 어떤 거야? 봐봐. 고정된 것이냐 아니면 변하는 것이냐. 고정성, 가변성, 요 대립구조 많이 나오지? 그래서 나오죠? 의미와 가치는 고정된 게 아니야. 당연히 어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무슨 성이라고 하냐?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 이렇게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상대성이라 그래. 알겠죠? 상대성이라는 것은 뭐 할 수 있다는 거? 변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상대성의 반대말에 뭐가 있을까? 하나의 기준으로만 보는 거고 있잖아. 절대 변하지 않는 거야.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절대성이라 그래. 앞으로 여러분들이 비문학 독해를 할 때 많이 보겠지만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상대적이냐 절대적이냐 대립구조 되게 많이 나오거든. 얘도 마찬가지야. 그럼 뒤의 관점에서도 어때? 달라질 수 있는 거. 그리고 사실 샤프츠베리도 마찬가지잖아. 취미라는 본능은 신이 주는 거지만 취미가 왜곡될 수 있어서 사람에 따라서 문화적인 거, 사회적인 거에 따라서 미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잖아. 그것도 상대적인 거. 알겠지? 그지?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지문 분석은 해봤고요. 문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222번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 그랬어. 그지? 자, 근데 일단 1번 한번 보니까 지금 1번 가달락은 누구 나와? 샤프츠베리 나오잖아. 근데 샤프츠베리의 견해가 변화해온 과정 안 나오죠. 됐지? 그리고 나달락. 특정 철학적 견해가 비판받는 이유 안 나오고요. 그지? 그리고 가는 나와 달리 결합 철학자의 견해 긍정하고 부정? 샤프츠베리하고 그다음 샤프츠베리의 긍정 부정 안 나오죠. 자, 그리고 그다음에 나는 가와 달리 특정 철학자 하면은 나 누구야? 뒤잖아. 미적 경험에 대한 개념이 어떤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느냐? 안 나오지. 역사적 배경은 없잖아. 근데 5번 한번 보니까 둘 다 어때? 미적 경험 과정에 대해서 특정 철학자 견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고 있다. 맞지? 가달락은 샤프츠베리, 그리고 나달락은 누구야? 뒤가 되는 거.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문제로 갑니다. 자, 우리 이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 윗글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 그랬잖아. 그럼 이제 이런 건 어떻게 보는 거냐? 1, 2번이 가달락이고, 그리고 3, 4, 5번이 어때? 나달락이니까 이렇게 묶어놓는 거야. 그럼 일단 가달락. 샤프츠베리는 아까 어땠어? 신중심이었지. 그래서 인간을 신의 피조물이자 예술품 만들 수 있는 존재로 보았다. 맞네요. 자, 그 다음 2번. 샤프츠베리는 취미가 지속적 교육과 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여기가 틀렸지. 2번이 정답이죠. 왜냐면 취미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 시인이 준 거잖아. 그리고 이거는 본능인 거야. 본능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더라? 선천적인 거.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지. 선천이냐 후천이냐 구분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그죠? 근데 교육과 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이건 뭐라는 거야? 후천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2번이 되겠네. 그지? 자, 그리고 3번. 뒤는 경험의 주체인 인간을 환경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유기체. 오케이. 그리고 4번.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는 완결에 이르지 못해. 완결에 이르어야 뭐가 돼? 하나의 경험인 거고 완결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의 경험이 아니지. 그리고 5번. 뒤는 기술적 정교함만으로는 안 된다 그랬어. 아까 우리 A가 아니라 B구조 봤죠? 기술적 정교함만이 되는 게 아니라 감상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 그죠? 그래서 223번은 2번이 정답. 됐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선천이냐 후천이냐 구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지? 자, 이제 그 다음 224번으로 갑니다. 무관심성을 판단으로 바탕으로 아까 우리 어땠어? 이 무관심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 이게 다른 거 칸트 할 때도 나왔던 건데 미적 무관심성이야. 그래서 어떤 이익이나 이런 걸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야. 오로지 작품의 내세적인 어때? 미적 가치에만 주목하는 거. 그게 바로 뭐냐? 무관심성. 알겠지? 그지? 그럼 작품에 있는 내적인 미적 가치에만 주목하고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 그럼 그게 바로 뭐겠어? 2번이겠죠. 바다 보고 물결이 끝없이 이어져 있는 바다의 광활함에 어때? 감탄하는 거. 알겠지? 그지? 요건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이제 225번으로 갑니다. 기억하고 니은하고 비교하라 그래서 자, 그래서 보니까 잘 봐봐. 우리 기억이랑 니은이 지금 뭐냐? 자, 앞에 지금 한번 가보면 기억이라는 것은 뭐가 되느냐? 그죠? 기억이 바로 취미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니은이 지금 뭐가 되느냐? 니은이 질성이구나. 그지? 니은이 지금 보니까 니은은 질성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기억은 취미가 되는 거고 니은은 질성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문제를 봅시다. 기억은 취미 그리고 니은은 바로 뭐야? 질성이 되는 거. 그지? 자, 그럼 한번 보자. 자, 일단 취미라는 것은 어때? 미를 객관적 감지? 아니죠. 여기서부터 틀려버렸죠? 그리고 얘도 틀렸고. 그리고 그 다음 기억은 지금 뭐냐? 미를 감지하는 독립적인 능력이고 니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거 틀렸네요. 상호작용은 맞고. 그지? 자, 그리고 3번. 기억은 주체가 대상의 특성을 판단한 결과 아니죠. 우리가 지금 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인 거야. 그지? 그리고 뒤에도 아니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4번. 기억은 초월적 존재. 신이 부여해 준 거잖아. 그리고 니은은 어때? 경험 주체의 경험이 의도한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라 그랬어? 질성이라 그랬지? 그래서 4번 골라주면 되겠네. 그리고 5번. 미적 대상을 감각할 때 즉각적으로 발현되는 능력. 오케이, 맞습니다. 근데 얘가 틀렸죠?
창작하는 과정에서 습득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4번 골라주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그 다음 22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226번 문제는 보니까 가하고 나를 이해한 학생이 있잖아. 보기에 A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 그랬어. 자, 그럼 한번 봐봐. 일단 보면 자,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을 창작을 했대. 라파엘로가. 그럼 보니까 책을 들고 탐구하는 모습, 토론에 지금 어때요? 열중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지금 했다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실존했던 철학자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그릴 때마다 이 묘사가 지식 탐구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데 적합한지 고려하면서 창작했다는 거야. 그리고 뭐 비례에 따라 균형 있게 구성했고요. 감상자가 어때? 공간의 깊이감과 현실감을 느끼도록 원근법을 썼대. 아, 이거 앞에서 말한 뭐랑 연결돼? 감상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연결되지. 샤프츠베리. 그리고 감상한 사람들은 있잖아. 실제 그렇게 느꼈다는 거야. 근데 한편 그림 속 인물들은 분명하게 식별이 안 돼. 그래서 이게 진짜 주의할 점인데 인물이 식별이 되지 않아서 정체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과 논쟁이 발생했다 그랬잖아. 근데 이거는 너네 생각해봐. 뭐의 차이가 아닌 거냐? 미적 판단의 차이가 아니야. 그지?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 아니면 그 사람 경험, 그 다음 안목, 심미안 이런 거에 따라서 대상의 미적 판단이 달라진 게 아니라 인물이 분명하게 식별되지 않거든. 그래서 그냥 뭐만 인물의 정체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과 논쟁이 발생한 거지 이건 미적 판단의 차이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오해하면 안 돼. 얘 갖고 문제 낸 거거든. 자, 그럼 이제 한번 볼 거야. 자, 일단 샤프츠베리는 있잖아. 대칭과 비례에 따라서 맞죠? 얘가 지금 보니까 어때? 대칭하고 비례에 따라서 균형 있게 배치했죠? 아름답다고 하겠지. 그지? 그리고 뒤에는 뭐냐면 원근법을 사용해서 현실감 느껴지도록 의도했어. 그럼 그게 어때? 하나의 경험으로 이어지도록 한 거야. 그지? 그리고 또 뒤에는 라파엘로가 지식탐구의 중요성을 드러내기에 적합한지 고려해서 A의 각 인물을 그려나간 걸 창작자 스스로가 감상자로서의 관점에서 행위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오케이 맞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샤프츠베리는 A를 자신이 생각하는 미의 위계 중에서 가장 낮은 거. 왜냐면 예술품이니까. 예술품이 제일 낮은 거라 그랬잖아. 그리고 뒤는 어때? 감상자에 의해서 의미가 재창조. 오케이, 맞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랬으니까. 아까 선생님이 무슨 단어 알려줬어? 상대성이라는 단어 알려줬지. 자, 이제 그 다음 5번. 인물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뭐가 아니야. 미적 판단의 차이가 아니야. 샤프츠베리는 이걸 보고 취미 왜곡? 아니에요. 미적 판단 아니니까. 그리고 뒤는 어때? 연습 부족? 아니에요. 알겠지? 그치? 이거는 뭔가 불분명하단 말이야. 그림 그려진 게 누군지 모르겠어.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지 미적 판단의 차이가 아니지.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됐지?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어휘 문제로 왔습니다. 문맥에서 있잖아. A하고 에서 E까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 그랬는데 이거 몇 번이 정답이야? 선생님이 문제를 알고 있어요. 요거죠. 그지? 자, 그래서 앞에 보면 목적, 우리 목표 이런 단어 나오잖아. 그럼 이런 것들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다라는 단어를 쓰죠. 그지? 그래서 3번 고르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25년도 고1 9월 모의고사의 인문 지문을 한번 마무리해 보았어요.